네, 반갑습니다. 짠나무 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투표 이제 하루만 지나면 되죠. 하루만 지나면. 그리고 이제 5월도 하루 남았네요. 올해도 벌써 5개월. 참 빠르긴 빠릅니다. 그 이제 오늘도 하루 종일 이제 종편에서 뜨던 게 이제 이 얘기였죠. 이 얘기. 이재명 수직 이착륙 얘기하고 송영길의 해저터를 KTX 타고 제주 가는 얘기. 제가 보니까 그래, 이제, 그 얘기 있듯이, 이 얘기를, 이제 어쨌든 자기들은, 아, 이 얘기를 가지고 비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그, 뭐, 비판을 할 수 없고, 뭐라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 그런데 다 개소리예요, 개소리. 왜냐, 이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실들 쳐주려다 보니까 자기도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쳐 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이따위 수준을 데려다 놓고 패널이라고 앉혀놓고 계속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기 그 국민들을 개대지로 안다는 거죠. 언론도 그렇고 정치하는 새끼들도 그렇고 저거들 수준이 개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수준이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깨어나면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걸 이제 이때까지 막아왔던 거예요. 저거들끼리. 토끼 형이 작년 출마 선언하면서부터 얘기했던 부패 카르텔. 그게 현 정치권 플러스 언론 일단 얘들이 철저하게 여론을 왜곡, 조작, 선동해서 이때까지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들었던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쳐 씹으리는데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하잖아. 최소한 40% 정도는. 그게 놀라운 거죠. 뭐 그러는 와중에 이제 또 이게 자기 당 내부에서도 이제 막 문제가 좀 심해지니까 송영길이가 또 한 발 빼는 듯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김포공항을 이전에 제2 판교로 만드는데 제주도민 합의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뭡니까 이 공약의 어떤 실현 가능성 이런 걸 다 놓고서라도 이런 보세요. 그러니까 쥐가 말을 해놓고도 또 말을 뒤집으면서 아니 김포공항 이전 관련해서 제주도민이 합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들 논리 원래 논리면 이거를 왜 제주도민이 합의를 해줘야 되지? 아니 예를 들어서 뭐 그 김포공항이 어차피 서울에 있으니까 뭐 서울 시민하고 인천 시민들이 합의를 한다 하면 뭐 해주겠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면 그나마 좀 억지로라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김포공항을 옮기는데 왜 저기 저 밑에 있는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제주도민들이 합의를 해줘야 돼? 와, 나 진짜 그게 진짜 여러분도 신기하잖아요. 이런 말도 앞뒤도 안 맞는 개소리를 하루가 멀다고 쳐 씹으리는데 이게 어떻게 취지가 되지? 정말 신기하잖아요. 야, 참말로. 그리고 문재인이도 얼마나 이것도 양아치인지가 딱 여기서 나오잖아요.
사자 앞에서 집회하는 보수단체를 고소를 하겠대요. 고소를. 근데 이게 고소거리가 됐으면 경찰에서 제지를 했겠죠, 당연히. 하지 말라고, 못하게. 그리고 얘가 얼마 전까지 대통령 했던 새끼 아니에요, 대통령. 대통령을 한 새끼가 자기 집 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그걸 가지고 그 주민 핑계를 대면서 뭐 불편하다고, 아니 기자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 불편합니다 그 얘기하는 것 자체도 참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뭐 실컷 좋건 어쨌든 5년 동안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대통령을 한 새끼잖아요. 대통령을 한 새끼가 그걸 나 지금 저기 집회하는 놈들 때문에 지금 불편해 죽겠어. 기자한테 그걸 꼬질러요. 이런 게 5년 동안 이 나라의 대통령을 했다는 것도 진짜 자괴감이 들지만 이런 새끼를 대통령을 할 수 있게 지지를 해준 그 버러지들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지지하고 뭐 거의 신인 양 뭐 문재인 보유국이었다는 둥 당신이 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둥 참 정말 이런 진짜 쓰레기 같은 것들밖에 없는 나라에 우리 토끼 형하고 김건희하고 한동훈이가 나타난 거는 진짜 이거는 신의 축복이라니까요. 신의 축복. 도저히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그 민도하고는 전혀 안 맞는 지도자라니까. 참말로. 이 문다이라는 인연이 뭐 또 뭐 이 페이스북인가 이거 올렸다가 정유라가 또 한 방 먹였죠. 지금은 뭐 삭제가 됐다고 하던데. 이게 뭡니까? 이거는 대통령을 했다는 새끼가 불편하다고 징징거리는 이거 자체가 이걸 딱 그 수준이 안철수 수준이잖아요. 안철수 수준. 안철수도 뭐 말하면 막 징징거리잖아. 이 나라 국민들 이 의식 수준에는 진짜 문재인이나 안철수나 이재명 같은 게 그 수준의 그 지도자를 맞이하는 게 딱 맞다니까요. 그런데 하늘이, 신이 이 나라에 축복을 내린 거예요. 우리 토끼 형. 그런데 아직도 뭐 좌고 우고 할 거 없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저쪽 새끼 빨갱이 새끼들은 어쨌든 뭔가 하나 건수만 나오면 물어뜯고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소위 우파라는 새끼들도 하루는 뭐 빨았다가 또 하루는 물고 싶고 뜯고 하고 아유 참 그 쓰레기들 수준하고는 거기 또 물려가가지고 네 그래 그 얘기하니까 제가 그 뭡니까 변희재 그 새끼 그때 그 뭡니까 무슨 유튜브에 뜨길래 썸네일에 보니까 강용석 때 윤석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 딱 느낌이 딱 오잖아요. 저번에 전화를 했네 안 했네 그 얘기일 것 같아가지고 잠깐 들어가서 봤더니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뭐 내용은 그거예요. 강용석이가 거짓말을 안 했을 거다. 그러면서 그 새끼는 지금 막 전국 다니면서 무슨 우리 토끼형 탄핵 집회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곧 탄핵된다 하면서 막 자신있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댓글을 하나 썼죠.
야, 이 개새끼야. 나하고 내기할래? 탄핵되나 안 되나? 목숨 걸고 스스로 모가지 끊는 걸로 내기 한번 하자고 댓글을 달았는데, 어제 달았죠, 제가. 근데 오늘, 답글이 하나 달렸더라고요. 그게 뭐 구독자겠죠. 그러니까 뭐, 써놓은 게 뭐, 아니 뭐 자기 의견만 얘기하면 되지 왜 욕을 하냐고, 뭐 그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적었냐면은, 니 같은 새끼의 그 방송을 보고 뭐 전철살인이라는 둥, 뭐 명쾌한 논평이라는 둥, 뭐 이런 얘기를 쓰는 이것들도 참 진짜 개돼지고 버러지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그 얘기, 그 댓글을 보고 아마 한 놈이 이제 좀 기분 나빴나 봐. 그러니까 뭐, 아니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되지 왜 그 뭐 저기 듣는 사람들까지 뭐 저거 욕을 하냐고 쌍욕을 하고 그러냐고, 그게 답글을 달으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답글을 하나 달았죠. 야, 이씨, 그래, 소신있게, 아, 맞다. 그, 변희재가 뭐, 이때까지 방송을 하면서 소신있게 방송을 했대요. 그래, 제가 그래, 밑에다가, 야, 이씨, 소신이 작은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야, 어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쳐 씹으리냐고, 저 새끼가 무슨 소신이 있고 하냐고 막 좀 해놨죠. 그랬더니 뭐, 더 이상 답은 안 날리는데. 그런 놈들 수준은 딱 이런 것도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뭐 박근혜나 노무현이나 저 이명박이나 김대중이나 뭐 김영삼이나 이런 놈들하고 딱 그 변희재나 뭐 이런 뭐 진중권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하고 수준이 딱 맞아요. 걔들끼리는 딱 수준이 그거기 때문에 물고 씹고 뜯고 하거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핏대 세우고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지금 딱 그 우리 토끼 형이 쓰는 전술은 딱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듯이 굳이 뭐 법적으로 뭐 어떻게 제재를 가하거나 사장을 받고 언론사 같으면 사장을 교체한다거나 이거는 아무 의미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토끼 형하고 김건희하고 한동훈의 개인기로서 이거 전부 지금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판이 또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쓰레기고 얼마나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하고 왜곡하고 국민 여러분들을 개돼지로 만드는지 그걸 몸소 지금 느낄 수 있게 지금 계속 이렇게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당장은 효과가 안 나오지만 지지율도 팍팍 안 오릅니다. 이거는 조금씩 오를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에는 언론이 동원돼 가지고 여론조사 기관이 마사지를 해 가지고 초반에 뭐 80%막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 80% 나오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잖아. 무조건 내려오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40% 나오면, 그래, 그, 취임도 하기 전에 40%면, 뭐 올라갈 일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올라가는 게 조금씩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조작이라든가 왜곡이라든가 선동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정치판이 개판이고, 저 개쓰레기 새끼들이고, 무식한 새끼들이고, 언론이 이때까지 여론을 저게들이 조작하고 선동하고 해가지고 여론을 우리들을 다 개돼지로 만들었구나. 이걸 조금씩 깨달아가면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의 민주당 저 새끼들이 우리 토끼 형을 공격하는 그런 얘기들. 아니면 나중에 또 뭐 국민의힘 몇 쓰레기들이 또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욕하고 하는 얘기들. 또 언론에서 우리 토끼 형을 물고 씹고 뜯는 얘기들이 점점 먹혀들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토끼 형에 대한 지지율은 아주 강고한 지지율이 돼요. 그 어떤 외부의 도움 없이 오로지 자신의 개인기로만 철저하게 진심을 담은 개인기에 의해서
차곡차곡 쌓아진 지지율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언론이 무슨 장난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지지율이 된다니까요. 그 이때까지 저 소위 보수 우파라는 새끼들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170석을 어떻게 이기냐? 식물 대통령이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식물 대통령 개코나 씨발. 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새끼들 지금 뭐 사과하는 분들 있습니까? 지금 저 보세요. 그 170석인데 지금 취임하고 이제 3주 지났잖아요. 취임하고 이제 3주 지났는데 뭐 지혜들이 뭐 저거들 마음대로 그 의석수를 가지고 뭐 쓰던가요? 아니 오히려 지금 막 우리 토끼 형한테 말려가지고 스스로 참여하고 있잖아. 이런 걸 보고서도 아직도 인정을 안 해. 근데 뭐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갈수록 자기들은 더 자괴감이 들 거니까, 왜 내가 하는 말이 왜 안 맞지? 그러면 이제 또, 음모술로 이제 정당화시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황장수죠, 황장수. 자기가 했던 얘기가 10년째 얘기하고 있는 게 맞는 게 하나도 없거든. 아니, 뭐 저는 뭐 거의 오래 안 들었습니다만은, 대통령님이 하는 얘기가 이전부터 했던 얘기 뭐냐면은, 아니, 저 새끼는 지금 한 2년 전에 했던 얘기,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째 부동산 폭락한다고 노래를 불렀대요. 경제위기다, 경제위기다. 거의 10년째 지금 부동산 폭락한다, 폭락한다 노래를 불렀대요. 아니, 그러면 지금 10년째 지금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꼭지점에서 이제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영끌로 지난 세월 동안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은 다 뒤질 거예요, 이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어마무시하게 나가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쥐가 부동산 폭락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최소한 진짜 최소한 한 3개월에서 6개월 내에는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지 말대로 뭐가 이루어져야 걔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년째 계속 떨어진다. 지금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새끼는 그러겠죠. 그 봐라, 내 말이 맞잖냐고. 아니, 지금 결혼하는 신혼부부 앞에서 쟤들 이혼할 거다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20년 살다가 이혼을 했어. 그랬더니 그 새끼가 그 봐라, 내가 그때 쟤들 결혼할 때 쟤들 이혼한다고 얘기하더라 아이가. 그럼 그 새끼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 모든 말에는 최소한의 그 어떤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이혼할 거다 했으면 최소한 1년 내에 뭐 그런 이혼을 하면 그게 말이 맞다고 해줄 수 있죠. 부동산가 폭락한다고 했으면 최소한 그래. 한 6개월 내에, 아니, 최소한 1년 내에 뭔가 그런 조짐이 보이고 진짜 자기 말대로 뭐가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면 뭐 예측을 제대로 했다고 막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10년째 부동산 폭락한다. 저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신혜식이 오바마 말년 때부터 그 트럼프 말년 때까지 거의 5년 가까이를 북폭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30년 후에 북폭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그 신혜식이 말이 맞은 거예요? 근데 그런 개소리들을 끊임없이 들으면서도, 와, 정확한 논평이라고? 명쾌한 분석이라고? 와, 정말 대가리에 뭐가 들면 그게 가능한지. 아, 정말. 그리고 정유라 인연도 참 안타깝긴 한데 줄을 잘못 썼어요. 아니, 썩은 동아줄을 잡고, 강용석이 같은 썩은 동아줄을 잡고 그냥 차라리 조용히 있든가, 아니면 그냥 김은혜 쪽에 가가지고 그럼 그쪽에서 좀 뭐 하드 해보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아휴, 물론 좀 이해는 돼요. 정말 힘든 상황에서,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자기 입장에서는 그나마 기댈 때가 거기뿐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걸 철저하게 이용한 게 이 강용석이 이 쓰레기 새끼니까. 그렇더라도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정유라도 지금 30이 넘었잖아. 30이 넘었으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30이 딱 기준점이라고. 그 30이 넘으면 인생 경험이 제법 쌓였잖아요. 그리고 5년 전에 그 험악한 일 당하고. 그리고 그랬으면 내 편이 누군지에 대한 어떤 상당한 심사숙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보세요. 아니, 막말로 강용석이가 그 당시에 뭐 변호를 해줬습니까? 박근혜 변호를 해줬어요? 자기 변호를 해줬어요?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변호해 준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어떻든 그 수사를 해가지고 그 감옥에 넣은 사람이, 수사를 한 사람이 우리 토끼 형이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참 힘들더라도 토끼 형 쪽에 어떻게 줄을 대가지고 좀 뭐 하든지. 그러려면 그러니까 당장 그렇게 못하면 이제 김은혜 쪽이라든가 이쪽에 줄을 대가지고 뭐 좀 해보든가. 아휴, 참. 이런 천박한 것들이 이제까지 저하고 여러분들 머리 위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을 또 물고 빨았고, 한때 저도 그랬죠. 이재명 때까지. 5년 전에. 근데 왜, 그,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참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특허청장, 이건 이제 차관급이죠. 이인실이라는 아줌마, 또 여성 발탁해가지고, 그, 그 기조를 완전히 바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토끼 형의 본질을 파악을 못하면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출신이 또 부산이더라고요. 이번엔 4명, 장관 2명, 차관급 2명, 서울 1명이고, 부산이 2명이고, 창원이 1명이에요. 제가 가만 보니까 그래, 또 대구 경북이 없더라고. 근데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다대표님마다 이제 잠깐 얘기를 해봤죠. 그 4명 중에 서울 1명하고 요 부산 경남밖에 없던데 이거 아무래도 이거 대구 경북도 패스할란가 싶은데요 하니까 그 이유가 뭘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홍판표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쓰레기 새끼를 좋다고 지금 찍어줬잖아요. 제가 이전부터 그러는 게 뒤끝 작년이라니까 우리 토끼 형 뒤끝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제가 몇 번 정확하게 짚어드렸잖아요. 이거 뒤끝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니까? 제가 보면 분명히 맞아요, 이거. 홍준표를 후보로 만들어주고 시장으로 만들어주니까. 저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제외시켰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박지원이가 또 뭐, 이제, 그 여성을 하는 것까지는 또 뭐 순발력이 있고 막 빨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다 이제 저기, 부산 경남이니까. 호남에는 인물이 없나? 뭐, 이것도 살짝 좀 비틀었죠.
솔직히 호남에 인물이 어디 있어요? 인물 없고, 그리고 왜냐? 저는 몰랐는데, 어, 다대표 형님이 이제 이쪽으로 워낙 이제 잘 꿰고 있으니까, 뭐, 대윤, 소윤으로 이제 불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윤대진이라고 있었대요. 지금 법무연수원에 가 있답니다. 얘가 소윤으로 불렸대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광주인가 그렇대요, 이게. 그 이제 우리 토끼 형하고 어마어마하게 친했대요. 그 한동훈이 같은 경우는 술을 못 마시니까 친하긴 친한데 이제 술 친구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뭡니까 그 한동훈이보다 더 친한 관계였대요 한때. 그런데 이 새끼가 이성윤이하고 이성윤이 맞나? 예, 이성윤이하고 짜고 그 공작을 한번 했던 적이 있대요. 우리 토끼 형을 상대로 이성윤이하고 짜고. 전라도.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이 법무연수원에서 이제 좀 구조가 될 줄 알았는데 구조 안 시키고 그냥 법무연수원에 그대로 두고 지금 6명 다 쫓아보냈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니가 그냥 막 왕노릇 해라 이렇게 던져준 거잖아요. 그 전라도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대구에 대한 배신감 이것 때문일 거라고 저는 확실해요. 물론 또 이제 또 계속 누가 또 기자가 또 질문해서 하면 이거는 분명히 가능해요. 별로 영향가 없는 자리 있잖아요. 뭐 무보수 명예직이라든가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니면 뭐 진짜 어떻게 뭐 힘을 쓸 수 없는 그냥 이제 명함만 하나 박아가지고 그냥 좀 가오잡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에 또 막 대거 또 뭐 저기 호남 애들 뭐 배치시킬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아마 어느 시점인가 계속 뭐 지역 안배 얘기하면 에라이 그래 알았다 개새끼들 해가지고 또 막 호남을 갖다가 또 기용을 할 겁니다. 근데 전혀 영향가 없는 그런 자리에다가 막 호남을 대거 배치시킬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때 뭡니까 인수위 시절에 토끼 형이 뭐라고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그 인수위 시절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장관 지명했을 때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호남이 한 명도 없다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 질문을 하다니까 뭐 저기 임명직 자리 많으니까 이제 계속 임명을 하다 보면 뭐 지역 안배도 맞아질 거다. 그때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무보수 명예직이라든가 이런 영향가 없는 자리에 호남을 갖다가 대거 아마 꼽을 거라고. 딱 그렇게 할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 토끼형이라니까. 분명히 이제 여성에 대해서는 이제 또 별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말씀드리다시피 이 뭐 솔직히 특허청장이야 뭐 이거 막 이제 여성 4명이 다 이제 서울하고 부산 경남이죠. 거기다가 김성인가는 그 아줌마는 솔직히 그런 아줌마가 무슨 여자야. 그냥 쌈딱이지. 아니 저는 그래 뭡니까 뭐 문재인 치매라고 해가지고 기사로만 봤을 때는 조금 강단이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료 화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예 영상을 틀어주더라고요. 그 당시에. 아니 그래 뭐야 건망증을 초기 치매 증상이라고 일단 진단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으니까 대통령 기록관 설립하는 거하고 관련해서 분명히 본인이 의사봉을 두들겨서 통과를 시켜놓고 모른다고 하는데 이거 건망증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주치의하고 장관이 좀 챙겨야 되겠다고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문재인 대가 치밀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발끈해가지고 기동민이가 개발광을 하더라고요. 항상 그랬듯이. 그러면 이제 기존에 그냥 쓰레기 같은 권성동에 이런 놈들 같으면 막 좀 얘기하다가 뭐 사과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니 봤더니 기동민이가 뭐 치매라고 하니까 뭐? 나 치매라고 한 적 없다고 이씨. 물론 이제 욕은 제가 이제 저기 드물어 넣는 겁니다만
같이 광 치면서, 아니, 내가 언제 치매로 갔냐고. 사과하라고. 아니, 내가 왜 사과해야 되냐고, 씨발라마. 아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제가, 와, 이거는 여자가 아니고, 그 남자다, 남자. 쌈닭이 쌈닭. 쌈닭이, 그러니까, 어, 그때 그 뭡니까, 김현숙 장관도 그랬지만, 그, 청문회를 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뭡니까, 그 교육부 장관이고, 저 박순애 그 아줌마도, 그 아마 좀 김현숙 장관 스타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김성희 이 아줌마처럼 막 이렇게나 쏘아붙이는 건 아닌데 약간 조용조용한 조곤조곤 조지는 스타일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 김현숙 장관처럼. 그러니까 어디서 골라도 그런 아줌마들만 골라가지고 얘다 여자 니들 여자 좋아하지 그래 얘다. 근데 딱 보면 서울하고 PK가 다야. 대구, 경북하고 호남, 충청, 강원도가 없어. 그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후로 이제 그 뭐 차관급 이하 영양가 찌뿔도 없고 권한 행사도 별로 없는 거 그냥 가오 잡고 다니는 그런 자리에 아마 대거 호남 출신들이 기용이 되지 않을까. 하도 뜯어서 하면 또 얘다 그래 너희들 그래 자리 많이 원하네 에이 그래 많이 줄게 뭐 그런 자리에 뭐 한 수십 개 막 그냥 뭐 던져주면 또 뭐 자기들 그러면 또 자기들은 볼멘 소리 하겠죠. 아니 그 이거 영양가도 없는 이런 자리 개코나 이씨 영양가 있는 자리에 주면 언제 또 배신할지 모르는데 등에 칼 꼽을 게 뻔한데. 아니 그래 대구 경북에 그 저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된다고 씨 국힘에서 대치를 해가지고 낙마시켰잖아. 그랬는데 뭐 어쩌라고 씨발라. 너희들이 씨발 그래 그렇게 뭐 그도 쳐놔놓고 뭐 더 이상 불평불만 하지 말라고 씨발 것들아. 매 유튜브 하는 새끼들 매 불평불만이 그거잖아. 자리 안 준다고. 너희들한테 갈 자리 없어 이 병신들아. 그나마 씨발 그래 뭐 저 친구 그래 저 데려다가 보건복지부 장관 시켜준다니까 말도 안 되는 뭐 국민 정서가 어떻고 하면서 저것들이 더 지랄 발광해가지고 선거에 영향 있다고 빨리 난과시키라고 지랄하는 새끼들이 뭐 씨발 그냥 받아들여 이 새끼들아. 한심한 새끼들. 그냥 씨발 저번에 얘기대로 보조만 좀 맞춰줬을 때 씨발 정호영이 그냥 그대로 밀고 가는 거였잖아. 보조만 맞춰서 봐 씨발 지금 그 딱 이것까지 손실보전금하고 딱 엮여가지고 얼마나 완벽한 타이밍이야. 씨발 지금 딱 상황이 딱 그냥 그 오늘 내일 또 저기 600만 원씩 600만 원부터 1000만 원씩 꼽히니까 이제 아니 진짜 나도 놀랬던 게 아니 그게 진짜 먹히긴 먹히나 봐요. 돈 꼽아주는 게. 그러니까 아까 다다표님도 그랬잖아. 민주당 이 새끼들 빨갱이 새끼들 진짜 대가리 나쁜 게 그냥 처음부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바로 지마자마자 막 그냥 아이고 좋다 해가지고 바로 통과시켜줘가지고 돈을 뿌렸으면 효과가 훨씬 반감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2주 전에 만약에 돈을 다 뿌려버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돈 이왕 받고 나서 벌써 뭐 한 보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잖아요. 근데 봐봐. 씨발 그렇게 목리부리다가 어깃장 놓고 지랄하다가 결국에는 봐. 딱 지방선거 이틀 놔두고 그 오늘 내일 딱 하면은 아까 뭐 잠깐 보니까 뭐 오늘 뭐 벌써 4시까지 해가지고 뭐 거의 100만 명 가까이가 신청해가지고 다 받아갔다더만. 그럼 내일까지 하면은 최소한 한 70% 정도가 받아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을. 그럼 이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가 떨어질 것 같아.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이재명이는 조금 근소한 차라도 이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씨 돈까지 이렇게 그것도 100만 원이 아니고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잖아. 아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작용할까? 솔직히 이전에도 한번 그 얘기했잖아요. 아니 돈 준다고 이걸 왜 찍어주지? 했는데 아 진짜 그게 어마무시하게 막 먹히나 봐요. 거기다 이번에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잖아. 이 새끼들이 지금 작전을 잘못 쓴 거지. 그러니까 이게 토끼형을 만나니까 완전히 패가 말려가지고 저거들도 막
어찌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계속 자충수를 주는 거예요, 자충수를. 그래, 이거는 기조를 바꾼 것도 아니고요. 뭐 신경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도 지랄하니까 에이 개새끼 얘다 이거나 먹어라. 이거 그냥 부스러기 던져주는 거라니까. 중요한 거는 또 그러면서도 또 철저하게 또 이용을 하잖아요. 김성희라는 아줌마 특 던져주니까 또 지랄 발광하잖아. 그럼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토끼 형도 얘기했듯이, 저나 제 방송을 듣고 있는 그나마 정치에 상당히 관심 있는 사람들 빼놓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뭐, 한 15, 한 5%나 되겠어요? 다 써서. 판에는 그만큼, 진짜 제대로 보더라도 20% 미만이야. 근데 그 20% 미만도 뭐, 어차피 한쪽으로만 기울어가지고, 씨발, 아무 생각 없는 것들이잖아.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그런 거 자세한 거 모른다니까요. 그냥 돈 꼽힌 게 중요한 거지. 아, 우리 토끼가, 윤석열 대통령, 진짜 뭐 약속 지키네. 6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해주네. 이게 꼽힌다니까. 그러니까 기조를 바꿨네. 아니면 뭐가 막말을 했네. 이런 얘기는 안 통한다니까.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아니, 여자 그렇게 왜 해가지고, 여성 장관 내주는데 또 왜 저렇게 또 지랄을 하냐. 그러면 뭐 막말이다. 아니, 무슨 막말? 그 문재인 침이라고 했던 그게 막말. 그러니까 일반 그런 사람들은 맞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견고한 35% 빼고는 문재인이가 침해다. 그러니까 그냥 침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식당 하는데 하루 종일 뭐 채널 A나 TV조선 켜놓잖아요. 그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한번 보여주잖아요. 건망증은 치매 초기 증상이다. 막 이래놓고 이제 문재인이가 건망증이 좀 심한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거기다 대놔놓고 막 그 빨갱이 새끼들이 광분해가지고 뭐 치매라 막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니 맞는 말 했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지금은 얘들이 이런 얘기들이 전혀 안 먹히는 딱 시점까지는 왔어요. 절대 안 먹힌다니까. 자꾸 이 짓을 할수록 오히려 이제 반감만 생기고 저것도 수준이 진짜 쓰레기구나. 이때까지 이 새끼들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들을 속여왔구나. 언론도 마찬가지였구나. 계속 그게 주입이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거기다가 우리 토끼 형하고 김건희하고 한동훈이가 제때제때 또 양념질을 쫙 치면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시의적절하게 또 쇼를 좀 하고 하면 2년 걸릴게 1년 또 1년 걸릴게 6개월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쇼를 하게 되면 그럼 보세요. 뭐 방송국대로 뭐 사장을 바꿨나 뭐 단합을 했나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런데 국민들은 조금씩 깨달아 가가지고 이 새끼들 이때까지 우리들 이렇게 속여왔단 말이야. 이게 물꼬가 딱 트이는 순간 그 있지 않습니까? 물꼬가 한번 탁 트이면 막 순식간에 막 뚝방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 딱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토끼 형하고 김건희하고 한동훈이가 전혀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행사를 하지 않고 힘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오로지 그 세 명이서 개인기를 통해 개인기로만 그 어떤 권한도 압력이라든가 이런 걸 행사하지 않고 그럼 보세요. 정치보복도 이제 무슨 먹지 왜냐? 철저하게 그 우리 토끼 형 그랬잖아요. 아니 대통령실은 뭐 그 인사검증하고 이런 거 하는 데 아니다. 그냥 민생 챙기고 하는 그런 거지. 그런 거하고는 우리하고 상관없다 계속 주입을 시키잖아요. 그게 한동훈이도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뭐 권한을 행사하고 이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고받는 것도 아니고
그 시스템대로 가는 거다. 미국에서 그렇게 하는 거다. FBI가 그렇게 하는 거다. 계속 주입을 시키잖아. 그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개인기를 통해서 기자들하고 직접 만나서 요소요소해서 직접적으로 생방송 되는 데서 계속 국민들한테 주입을 시키잖아요. 이게 아마 한 6개월쯤 지나면 정말 상당한 효과가 나면서 1년 지나고 내년 들어서 지나고 하면서 그때는 정말 언론이 지금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패널들 데려다가 분탕질 치고 하는 거 아마 함부로 못 할 겁니다. 왜냐? 보세요. 지금 패널이라고 나온 새끼들 전부 다 개소리 하는 것들밖에 없잖아. 자고 우고 뭐 여야 할 거 없이요. 아니 지금 보세요. 종편에서 데려오는 패널들이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것들이 다 누굽니까? 다 이준석이 그 쓰레기 그 저기 패거리잖아. 뭐 장해찬이 뭐 임성호 뭐 저 또 누구야 뭐 저기 뭐 천예람인가 뭐 그런 놈하고 뭐 박민영이 젊은 새끼들 다 그 저기 이준석 라인이잖아요. 그 나와서 개소리 쳐 씹으리잖아. 그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들 역시 어차피 개쓰레기들만 불러내다가 그게 곧 위력이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이게 보시오, 이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도 지랄해서 하면 이것도 당연히 전혀 영양가 없는 뭐 무보수 민의직 뭐 이런 데다가 대량으로 아마 호남 인사를 갖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오늘도 역시 김어준이하고 황교익이가 또 한 건씩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전혀 안 통한다니까. 그러니까 저도 안타까운 게 이런 걸 하더라도 그냥 딱 꼬랐다가 좀 먹힐 수 있을 만한 어떤 딱 타이밍이 왔다 싶을 때 한 번씩 해야지. 맨날 이렇게 떠들어대면 이게 그 제가 늘 말하잖아요. 사람이 이 예방주사를 너무 많이 맞으면 그다음부터는 효과가 없다니까요. 이걸 한 번씩 써먹어야 이게 바로바로 좀 효과가 나타날 텐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약을 갖다가 남용하는 거 아닙니까? 남용하는 거. 약을 남용한 결과는 그 어느 순간 이후로 약이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슈퍼박테리아가 생겨서 딱 나오기 때문에, 내성이 생긴 박테리아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얘들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로 계속 이렇게 물어뜯으니까 국민들이 듣기에 좀 뭐야, 저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왜 저렇게 하루가 멀다고 물어뜯을까. 그 언론도 계속 이거 받아 쓰잖아요. 왜냐, 일단 클릭수가 나오니까. 그 지금 얘들하고 빨갱이들하고 언론이 지금 스스로를 뭐라고 해야 되죠? 가둔다고 해야 되나? 뭐 예전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이 가스실로 그냥 걸어서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자포자기를 해가지고 그냥 현실 적응을 해가지고 그냥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포기하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딱 얘들이 지금 하는 짓이 딱 그건 것 같아. 저항을 하려면 좀 묵혀놨다가 적당한 시기에 우리 토끼 형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전략 전술의 신이라니까. 토끼 형이나 한동훈이나 김건희가 절대 서두르지도 않고 절대 누구를 비판하거나 비난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 할 말 다 하잖아. 시의적절한 때에. 그러니까 그것도 말도 정확하게 핵심만 찝어가지고,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를만 써가지고 어려운 말 쓰면 모르잖아요. 근데 이 새끼들은 매 어려운 말 써가면서 막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제 안 먹힌다니까. 특히나 지금 이제 600만 원, 1000만 원씩 받았잖아요. 그것까지 겹쳐져가지고 이게 지금 지방선거에 이게 마이너스인데 무조건.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 재명이도 진짜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명이가 되면 최대 한 5% 정도 차이. 그리고 윤영선이가 되면 한 최대 1% 정도 차이로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에 진짜 이재명이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게 지금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꼽아주는 것도 바로 효과 100% 나는 시점에 딱 꼽았잖아요. 거기다가 막 대책 세우는데 막 오늘 그래 진짜 이거 아구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 아침에 그 뭡니까 기자들이 또 뭐 물가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으니까 바로 일단 또 한 방 먹이잖아요. 아니 그럼 추경하지 마까?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이걸 또 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들으면 저 쌍년 질문한 그 기자 보고 쌍년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러면 추경하지 마까? 하니까 아니 해야지. 아 역시 우리 윤통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 놓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물가는 다방면으로 지금 해가지고 뭐 최대한 안정화시켜야지 하면서 이제 오늘 뭐 몇 가지 대책 나왔잖아요. 뭐 수입품 관세 철폐시키고 이렇게 바로바로 다다닥 아구를 맞춰서 정책들이 나오니까 이거 보세요. 뭐 기존에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었으면 이렇게 못한다니까. 그냥 돈 꼽아주고 그걸로 끝이에요. 나나 씨발 어떻게 되든 말든가. 왜냐 돈 꼽아주면 표가 나오니까. 표 받으면 끝이니까. 근데 우리 토끼 형 보세요. 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후속책을 바로바로 시행해가지고 물가도 최대한 억제시켜야 한다. 바로바로 뭐 수입 물품 관세 철폐하고 막 계속 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진짜 제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그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돈까지 600 받았겠다. 또 물가 대책까지 하면서 막 관세 철폐해가지고 뭐 쇠고기든 뭐든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수입산에 대해서 관세도 없애고 하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물가가 안 오르겠구나.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보세요. 부인이 놀러가는 개인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출된 것이지 부인이 선출된 건 아니다. 근데 이 얘기가 왜 자기들한테 부메랑이 되냐면 어쨌든 35% 빼고는 김정숙이가 더럽게 나댄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 역효과가 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야 씨발 그 대진이는 어마무시하게 나대던데. 이게 딱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불쌍한 새끼들. 좀 조용히 좀 해라 이 병신아. 아유 씨발 진짜. 왜 이럴까 진짜 이거. 진짜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뭐 빨갱이들이 책 사였다고 생각하니까 하기사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저 누굽니까 뭐 고성규 같은 그런 쓰레기가 뭐 책 사입네 하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훈수질에 훈장질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유 쓰레기 같은 새끼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유 뭐 아스팔트 보수? 아스팔트 우파? 그게 보수고 우파냐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아유 정말 그냥 쓰레기. 그래갖고 뭐 아스팔트 보수를 안 써준다고 당연히 씨발 그런 걸 쓰면 씨발 그 순간 우리 토끼 형 지지율 이거 뭐고 다 까먹고 씨발 진짜 탄핵당한 거야 이 새끼들아. 그 정도도 판별이 안 돼? 하기사 그 새끼들은 뭐 그런 거 상관없겠지. 그냥 저것들 자리 하나 차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걸로 씨발 그래 박근혜가 날아가는 걸 보고서도 씨발 아이고 늘 하는 말이지만 그 수준이니까 씨발 그래 둘 다 씨발 감옥에
가가지고, 씨발, 아이고, 한 놈은 씨발, 그래, 나오지도 못하고 있고. 내가 보기에 씨발, 그래, 분위기상 보니까 씨발, 토끼 형이 뭐, 금방 빼줄 것 같지도 않던데, 보니까. 뭐, 씨발, 빼줄 이유가 뭐가 있어, 솔직히. 에휴, 한심한 것들. 이씨, 또 마찬가지지. 에휴. 그 보세요. 한교익이도 또 이제 또 한 건 하잖아. 그러니까 둘이서 쌍으로 지금 울진에서 윤석열을 보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울진 산 불났는데 여기 안 갔다고. 아니, 씨발,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가야 되냐고. 오히려 방해지. 당연히 가더라도 일단 좀 이 뭡니까? 불길이 잡히고 그 하고 나서 가는 게 맞지. 그러니까 헬기 타고 온다는 얘기를 불나면 바로 아니 생각을 해서 불나면 바로 간다면 아니 씨 그러면 뭐 토끼 형이 몸이 한 수백 개 되나?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자리에 가면 오히려 방해된다니까요. 방해가 그 기본이잖아요. 기본. 화재 열심히 진압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 가면 그래도 대통령 온다고 뭐라도 청소라도 하고 뭐라도 할 거 아냐. 그러면 씨발 그래 화재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 인원들이 지금 엉뚱한데 저 동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어디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씨발 오히려 불길 잡는데 방해가 되지. 그러니까 안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정도는 모를 놈들이 아닌데 이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뭐라도 올라오면 물어뜯는 거예요. 그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다 작전이라니까. 사진 올리고 한 게. 분명히 얘들이 물고 싶고 뜯을 거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미끼를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지금 얘들의 본질, 습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언론도. 이렇게 하면 언론이 또 개 받아가지고 또 하루 종일 떠들 거다. 이게 정치인들하고 언론이 이제까지, 우리를 개돼지로 알고, 우리를 철저하게 속이고 이용해 처먹었구나. 를 느끼게 하기 위한 그 작전이라는 거죠. 그 정세인이, 이 빨갱이 새끼가 또 한마디를 했죠. 한마디가 아니고 좀 길게 했는데, 역시 빨갱이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뭐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달래야 된다 이거죠. 달래야 된다. 자기들도 이제 좋겠다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물고 빠는 주체사상, 김일성으로부터 이어져온 김정은이까지 이어져온 이 주체사상, 이거를 신봉하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이제 이게 무너질 것 같거든. 얘들은 논리는 그거 아닙니까? 보시다시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일단 상대방을 달래서 회담에 나도록 만든다. 아무것도 안 주고 금만 준다고 해서 북한 나쁜 짓을 하지 않겠냐? 그럼 이때까지 그렇게 많이 퍼줬는데 그건 뭐죠? 중국과도 러시아와도 힘교류를 하고 이제 미국의 힘이 분산되고 있다. 확장 억제를 약속했으나 필요하다면 일본도 확장 억제 끌어들여야 하는 얘기가 나올 것.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친일 또 문제를 건드리는 얘기들을 하죠.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전형적인 빨갱이들 수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먹힌다니까. 북한이 막 나가면 한미일이 아무리 긴밀하게 협력해도 내가부터 막자고 나올 것 아니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받았다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확장 억제가 무혐의해질 수도 있다. 아니요? 절대 무혐의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보면 좀 힘세더라고 막 폐악질 치는 새끼들 자기보다 더 강한 힘 앞에서는 굴복한다니까요.
그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게 세상 이치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토끼 형의 이 전략 전술이 정확한 거예요. 왜냐? 자기는 권력자들을 평생을, 그 검사 생활하면서 평생을 힘 있다고 나대는 새끼들을 다뤄왔던 딱 특수부에서만 있었잖아요. 27년을 힘 좀 세다고 나대는 새끼들을 조지는 재미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힘 좀 있다고 나대는 놈들의 습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 중국도 찍소리도 못하고 있잖아요. 자기들도 너무 다급하니까 자기들의 조국 북조선이 진짜 고사위기에 처하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북조선 우리의 조국을 살려야 돼, 이 마음에 지금 이렇게 개소리를 쳐 씹으리는 거예요. 일을 할 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북한. 미국과 손잡고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북한 행동을 자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일단은 꿈은 꾸지 말아야 한다. 그 문제는 지난 5년간 퍼주기 했는데 나아진 게 없는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반성도 없이 이때까지 5년 동안 했던 게 맞대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안 먹히는 게, 그러니까 5년 동안 너무도 이 밑바닥을 봐왔잖아요. 정확하게 민낯을, 이 빨갱이 새끼들의 그 더러운 민낯을 정확하게 다 봤다니까. 그리고 우리 토끼 형이 적절하게 계속 이제 개인기를 이용해서 쇼를 해주고 있고, 김건희, 한동훈이까지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거. 상승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의 이런 소리가 전혀 안 먹힌다니까요. 불쌍한 새끼들. 죽음을 맞이할 준비나 하고 있어, 이 새끼들아. 그리고 이것도 작전이었던 것 같더라고. 정말. 택시 운전사, 이거 5.18. 변호인 노무현 아닙니까? 축진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번 수사관 미량, 박쥐, 기생충 등의 영화를 통해 송강호 배우님이 쌓아오신, 이러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그 빨갱이 새끼들이 더 이제 광분하죠. 의도적으로 뺐다고. 근데 어쨌든 또 그게 또 기가 막히게, 요 두 개는, 변호인하고 택시 운전사는 흥행은 히트를 했는데 1,000만원이 넘었으니까 상 받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국내상만 받았지. 어떻게 또 그게 정확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빈명거리가 생기잖아. 아니 봐라, 이거는 깐느에서 상 받은 것들 아니냐. 근데 이거는 해외에서 상 받은 이력이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 때문에 뺀 게 맞아요. 에이씨. 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실보상금, 보전금이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제 통과됐는데. 딱 보세요. 이제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제약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치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다.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에게 신속히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서 집행해주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투표 전에 이 집행이 안 될 거라 생각하고 미루고 어제 밤늦게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거 지급하는데 최소한 한 며칠은 걸릴 거니까. 그게 뭡니까? 이틀만 벌면 어차피 지방선거 이후에 지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한 거는 얘들도 그 생각을 하고 아마 끝까지 미뤘던 게 맞아요. 그런데 바로 딱 통과되자마자 바로 결제해가지고 바로 쏴줘라 해가지고 바로 정오부터 막 쏴주잖아요.
그 작전 실패했지. 병신들, 불쌍한 새끼들, 한심한 새끼들. 이게 상당히 효과가 클 걸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렸지. 이게 왜 효과를 발휘하는지 저는 아직도 신기해요. 이거는 이거고 투표는 투표인데 참말로 정말 한동훈 인사검증 관련해서 오늘 저기 김명수 대법관 만나러 가는 자리에서 기자들하고 잠깐 또 문답을 했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인사검증 업무에 대해서 뭐 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뭐 인사검증 업무는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이다. 범위와 대상도 새로 늘린 게 아니다. 모두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다. 기자들이 인사검증이라는 업무에 대해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질문한 적이 있느냐? 그게 대묻죠. 이런 거 들으면 국민들이 그렇지 그래. 인사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누가 나와서 얘기를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지.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도 안 했다. 앞으로 인사검증이나 업무 영역이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영역이 되는 것이다. 과거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에서 늘공들의 통상 업무로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보세요. 정말 쉬운 용어를 쓰면서 바로바로 정확하게 저게 무슨 말인지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이해되는 바로바로 독해가 되는 딱 그런 평이한 문장들, 평이한 단어들을 써가지고 정말 핵심만 콕콕 찍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와 정말. 보세요. 이제까지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도 안 했다. 그렇지? 그러면 민정수석이 인사검증을 했는데 출석도 안 하고 도대체 뭐 어떤 시스템을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기준으로 인사검증을 했는지 진짜 그러네. 근데 이걸 이제는 양지화 시키겠다는 얘기를 딱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맞네. 그럼 민주당에서 이제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씨발놈들 왜 안 된다고 하지? 그럼 이전처럼 또 엄지에서 저것들끼리 해쳐먹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걸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하게 지금 이용을 하는 거죠. 언론과 정치를. 아무튼 편안한 화요일, 월요일 밤 되시기 바랍니다.